말순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이 말순이 정성스레 붙인 전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접시에 남은 전들을 거의 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오늘 새벽부터 한 개씩 정성껏 붙인 전들이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순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지영은 말순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듯 태연하게 쓰레기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갔어요. 마치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말순은 잠시 후 지영이 남편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런 기름 냄새 나는 건 요즘 애들 입맛에도 안 맞아요. 집에서도 이런 건 안 만들어 먹는데.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장사하며 손끝에 쌓인 내공과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모두 쏟아부어 만든 음식이 그저 기름 냄새 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을 보니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자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거든요. 말순은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내 음식이 그렇게 맛없나? 말순은 속으로 되뇌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모습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지영은 여전히 휴대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손자들만 할머니 옆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말수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전들의 모습만 계속 떠올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말순이 다시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일찍 가볼게요. 오늘 다른 약속도 있어서요. 그래. 그러거라. 말수는 실망감을 감추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 혼자 남은 말수는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버린 전들이 그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말수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누구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서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죠.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5시 김말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의 나이에도 여전히 몸에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며 쌓아온 부지런함이 하루도 빠짐없이 말순을 깨웠습니다. 침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말순은 오늘이 추석 전날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석엔 정말 맛있는 전을 부쳐야지. 말순은 혼자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들여다보니 주름이 깊어진 얼굴에도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지영과 손자들이 내일 집에 올 텐데 이번엔 정말 맛있는 전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말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주방 한쪽에는 어제 미리 사두었던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애호박, 당근, 양파, 그리고 싱싱한 새우까지. 시장에서 30년 넘게 눈을 길러온 말순의 안목으로 직접 고른 최고급 재료들이었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만져보며 말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이가 좋아할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도 지영은 여전히 말순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명절 때마다 의무적으로 찾아와서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일찍 돌아가곤 했습니다. 말순이 뭔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몇 젓가락 집어먹다가 그만두곤 했죠. 말순은 찬장에서 밀가루를 꺼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좌판에서 시작한 장사가 지금의 200억 원대 건물까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말이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가락이 터지고 발이 부을 때까지 일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잠을 자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하나둘씩 건물을 사들였고 이제는 월세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말순은 애호박을 얇게 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장사하느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다행히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주었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지영과 결혼해서 두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말순에게는 더 바랄 게 없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차가운 시선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순이 뭔가 말을 걸려고 하면 시큰둥한 대답만 돌아왔고 말순이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면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심지어 말순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도 별로 맛있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작년 추석 때는 말순이 온종일 준비한 잡채를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말순은 당근을 채 썰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지영은 항상 불편해하는 것 같을까요? 비싼 선물도 사주고 손자들 학원비며 용돈이며 모든 걸 다 대주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느끼는 이 서먹서먹함이 말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말순은 새우 껍질을 벗기며 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실 지영뿐만 아니라 아들도 요즘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젊을 때는 그렇게 자상하고 효자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 말순과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집에 와도 지영 눈치만 보며 일찍 가려고 했죠. 그럴 때마다 말순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일군 사람인데 왜 저 여자는 나를 이렇게 무시할까?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장에서 손때 묻은 돈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지금의 재산을 만든 건 분명히 말순이었습니다. 지영은 그냥 편하게 시집와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당당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다를 거라는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이번에 만들 전은 정말 특별할 테니까요. 말순은 젊은 시절 시장에서 배운 비법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전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반죽은 더 부드럽게, 기름은 더 신선하게, 재료는 더 아끼지 않고 넣어서 말이죠. 특히 새우전은 말순의 자신작이었습니다. 싱싱한 새우를 통째로 넣어서 바삭하게 부치는 비법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었거든요. 이번엔 지영이도 맛있다고 할 거야. 말순은 새우를 손질하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내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할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장사 경험과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라면 분명히 지영의 마음도 조금은 녹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말순은 앞치마를 두르며 오늘 하루 종일 정성껏 전을 부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해둔 재료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전 부치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반죽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젓가락으로 저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말순만의 비법이 숨어 있었어요. 물의 온도와 밀가루의 농도를 정확히 맞춰야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전이 나오거든요. 30년 넘게 시장에서 쌓은 경험이 손끝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좋아할 만한 걸로 만들어야지. 말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애호박을 더 얇게 썰었습니다. 지영이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기름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도 맛있게 부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팬을 충분히 달군 다음 기름을 살짝만 두르고 전을 올려서 바로 뒤집는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쯤 드디어 아들과 지영, 그리고 손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현관까지 뛰어나가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특히 손자들을 보는 순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할머니, 손자들이 말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했죠.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는 거실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지영아, 오늘 특별히 전을 정성껏 만들었어. 말순이 부엌에서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온 전들을 식탁에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애호박전, 새우전, 동태전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거든요. 하나하나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부쳐진 전들이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지영은 잠깐 전들을 바라보더니 아, 네 하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으로 애호박전을 하나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니까 참기로 했습니다. 와, 할머니가 만든 전 정말 맛있다. 손자들은 신나게 전을 집어먹으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말순의 마음이 조금은 풀렸어요. 적어도 손자들은 말순의 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말순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영도 따라와서 도와준다고 했지만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옆에 서 있을 뿐이었죠. 말순이 무거운 접시들을 씻고 있는데도 지영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말순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이 말순이 정성껏 부친 전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접시에 남은 전들을 거의 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오늘 새벽부터 한 개씩 정성껏 부친 전들이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지영은 말순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듯 태연하게 쓰레기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갔어요. 마치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말수는 잠시 후 지영이 남편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런 기름 냄새 나는 건 요즘 애들 입맛에도 안 맞아요. 집에서도 이런 건 안 만들어 먹는데.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장사하며 손끝에 쌓인 내공과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모두 쏟아부어 만든 음식이 그저 기름 냄새 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을 보니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자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거든요. 말수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내 음식이 그렇게 맛없나? 말수는 속으로 되뇌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모습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지영은 여전히 휴대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손자들만 할머니 옆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말수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전들의 모습만 계속 떠올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말순이 다시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일찍 가볼게요. 오늘 다른 약속도 있어서요. 말수는 실망감을 감추며 그래, 그러거라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 혼자 남은 말수는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버린 전들이 그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말수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누구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서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영이 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말수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영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기름 냄새 나는 것, 요즘 애들 입맛에 안 맞는다는 그 말들이 말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문득 말순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었거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자 각종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유언장을 꺼내어 읽어보니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억 원 규모의 건물들, 예금, 그리고 각종 투자 자산까지 모든 것을 아들 한 사람에게 물려주겠다고 써놓았죠. 말수는 그 유언장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맞나?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지영의 손으로 넘어갈 텐데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요? 지영은 말순을 존중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말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종로의 상가 건물, 그리고 여러 지역의 아파트들까지 모든 건물의 소유주는 김말순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하나씩 사들인 소중한 자산들이었어요. 특히 첫 번째로 산 종로 상가 건물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가며 간신히 샀던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말순의 안목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읽어놓았는데 말순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편안하게 자라서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고 있을 뿐이었어요. 물론 아들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런 규모의 재산을 만든 건 순전히 말순의 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순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시간 있을 때 잠깐 집에 와볼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네, 저녁에 들를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전화를 끊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저녁 6시쯤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말수는 차를 끓여서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들아, 엄마가 어제 많이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지영이가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아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말수는 용기를 내어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지영이 정성껏 부친 전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 그리고 기름 냄새 난다며 폄하한 것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말순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게 뭐 그리 큰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전 좀 버렸다고 그리 예민하게 구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민하다고? 엄마가 밤새 정성껏 만든 음식을 버리는 게 예민한 문제란 말이냐? 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영이도 나름 힘들어해요. 명절 때마다 이런 음식들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애들도 사실 전통 음식보다는 다른 걸 더 좋아하거든요. 아들은 오히려 아내를 변호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냐? 며느리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 해주는 게 잘못이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엄마 세대와는 다르다고요. 아들의 말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지영이도 자기 방식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말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지영 편에 서 있다는 것을요.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피를 나눈 자식이 맞나? 돈 앞에서 가족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내가 왜 몰랐을까?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유 원장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구나.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엄마 갑자기 왜 유 원장 이야기를 해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 말수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유 원장을 다시 꺼내어 보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들과 지영에게 모든 것을 주면 결국 자신은 더욱 무시당할 것이 뻔했거든요. 말수는 그날 밤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유 원장을 다시 작성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들과 며느리 몫을 대폭 줄이고 자신을 진짜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이나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겠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는 않겠다고 말이에요. 며칠이 지난 후 말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옛 동료들과 이웃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30년 넘게 장사했던 그 자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머, 말순이 언니. 옆 가게를 하던 김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말수는 순자와 함께 근처 찻집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도 잠깐 말수는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지영이 전을 벌인 일,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든 일까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주먹을 탁 쳤습니다. 이런 미친년들이 다 있나? 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돈을 모았는데 감히 그따위 짓을 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내 말 잘 들어. 그 재산, 며느리 손에 들어가면 끝이야. 내가 봐온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시어머니 재산 넘겨받고 나면 아예 얼굴도 안 보는 며느리들 수두룩해.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순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유언장부터 당장 바꿔. 그리고 건물 관리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혼자서는 힘들 테니까 전문가한테 도움 받아야 해. 그날 오후 말수는 다른 시장 동료들과도 만났습니다. 과일 가게를 하던 박영희, 반찬 가게를 하던 최정숙까지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모두들 분노하며 말순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말순아,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 모으던 내가 집에서는 왜 그리 순한 양이 되는 거야? 정숙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우리 때 같으면 바로 쫓아냈을 텐데. 말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자신이 너무 참고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토록 당당하고 강했던 자신이 집에서는 왜 이렇게 위축되어 살았을까요?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지영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순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이웃이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며느리분이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시던데 병원은 다녀보셨어요? 말수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치매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요. 며느리분이 요즘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그리고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지영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재산 관리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말이죠. 이건 명백히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하시다고 하던데요.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 말로는 엄마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신다고 하고 예전과 달리 건망증도 심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는 거냐? 그리고 건망증? 나는 멀쩡하다. 엄마, 화부터 내지 마시고요. 그냥 검진차 병원 가는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말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지영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몰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럼 법적으로 아들이 후견인이 되어서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영리한 것들이. 말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말수는 시장 친구들에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카페에 모여서 상황을 설명하자 친구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런 나쁜 년이 어디 있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겠다고? 이건 범죄야, 범죄. 영희도 분노했습니다. 말순아, 이거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돼. 당장 변호사 찾아가야 해. 정숙은 더욱 구체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내 아는 변호사가 있어.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야. 당장 만나봐. 말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앗기다니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좋아. 이제는 나도 제대로 해보자.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거든요. 지영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자신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말수는 그날 밤 정숙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과 재산 관리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요.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강인함을 되찾을 때가 온 것입니다. 일주일 후 말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특히 며느리가 치매 의혹을 제기하며 재산 관리 능력을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케이스가 요즘 많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아들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히 좋지 않은 일로 온 것 같았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소파에 아들과 지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말수는 마주편 소파에 앉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영이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물 관리하시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대신 해드리려고 해요. 말수는 그 서류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건물 관리 위임장과 은행 업무 대리 서류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재산 관리를 아들에게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건물 관리 저희한테 넘기세요. 엄마 혼자선 힘들잖아요.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냐? 말수는 반박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건물 관리도 잘하고 있고.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어머니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세요. 며칠 전에도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셨거든요. 그런 적 없어. 말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태연하게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관리사무소에 똑같은 전화를 하루에 2번이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소장님이 걱정하시던데. 말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걸 확신했지만 지영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당황했습니다. 관리소장과 짜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들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서류들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건물 관리부터 은행 업무까지 모든 걸 대신 해드릴게요. 그 순간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지영이 미리 손에 넣으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인감도장과 통장뿐만 아니라 아예 모든 재산 관리권을 넘겨받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안 돼.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야. 지영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말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만든 전을 쓰레기통에 버린 건 좋은 마음이었다는 거야? 아들이 깜짝 놀라며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지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해졌어요. 어머니, 또 그 얘기세요? 며칠 전에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 얘기라고. 말수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언제 같은 말을 했다는 거야? 지영이 아들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말수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아들의 배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완전히 지영과 한편이 되어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짜고 하는 일이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지.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엄마 재산을 빼앗겠어요? 그냥 관리만 대신 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관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말순도 일어섰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을 너희가 관리하면 그게 사실상 너희 것이 되는 거 아니야? 지영이 찬물을 끼얹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저희가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서로한테 좋은 일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의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쓰러져가는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마저 이제는 위선적으로 느껴졌어요. 말순은 간신히 소파에 앉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고생해서 모은 재산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가시죠. 지영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말순이 정말 쓰러지면 더욱 치매나 건강 문제를 빌미로 재산 관리권을 빼앗기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말순은 눈을 감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했으니 이제 세상에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말순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고 나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며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을 권했어요. 아들과 지영은 형식적으로 걱정하는 척했지만 말순은 그들의 거짓된 관심이 더욱 역겨웠습니다. 엄마, 저희는 집에 가서 아이들 챙기고 내일 다시 올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핸드백만 챙겨 들었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자 말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오랜 친구 김순자였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괜찮아? 순자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친구를 보니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말순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아들과 지영이 재산 관리권을 넘기라며 압박한 것, 그리고 지영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린다고 말한 것까지. 순자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것들이, 말순아, 내가 일군 돈인데 내 피와 땀의 값이지. 그걸 발로 차는 사람들한테 왜 줘? 그러게 말이야. 나도 참 바보 같았어.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정신 차리면 돼. 시장에서 그렇게 강했던 내가 집에서만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말순이 물었습니다. 당장 변호사 불러서 모든 걸 정리해. 유언장부터 다시 써야지.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도 신뢰할 만한 전문 업체에 맡기고. 말순은 순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제대로 싸워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내 말이 맞아.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겠어. 다음 날 오전 말순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순자가 소개해준 상속 전문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는 말순의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경우가 요즘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치매 의혹을 제기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케이스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르신은 아직 의사결정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지금 당장 대응하시면 됩니다. 말수는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며느리 몫을 완전히 제외했어요. 대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시장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사회에 기부할 몫을 대폭 늘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재산을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줄 이유는 없어요. 변호사는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권도 전문 부동산 관리 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개입할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거죠. 말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아들과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가져왔던 서류들을 다시 들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냥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왔어.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못 끝낸 얘기 계속해요. 이 서류들에 사인만 해주시면. 안 한다고 했잖아.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말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그럼 어제 지영이가 한 말은 뭐야? 내가 죽으면 어차피 너희 거라고 한 그 말 말이야.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었는데? 아들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엄마, 서로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감정적이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너희들이 더 감정적인 거 아니야? 그때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공개할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숨기고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알아둬.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절대 너희 손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미 모든 법적 조치를 끝냈거든. 아들과 지영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말순이 정말로 행동에 옮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후 말순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날씨가 참 좋았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덕분인지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고 건물 관리도 전문 업체에 맡긴 후로는 정말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런데 오전 9시쯤 현관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지영이 서 있었는데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특히 지영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들어와. 말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거실에 들어선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정말 유언장을 바꾸셨어요? 그래. 말수는 소파에 앉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인데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나?
지영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다 남에게 준다고요? 남이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나를 진짜로 아끼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너희 같은 배은망덕한 사람들보다 훨씬 낫거든. 아들이 앞으로 다가와 말순을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 유언장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안 그러면 정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신감정 받게 할 거예요. 말순은 아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신감정? 해봐. 나는 멀쩡하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지영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돈이 누구 돈인 줄 아세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 희생했는데. 희생? 말순은 지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거야? 내가 정성껏 만든 전을 쓰레기통에 버린 게 희생이야? 지영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그때 애들이 안 먹어서. 거짓말하지 마.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 기름 냄새 난다고 했잖아. 내가 다 들었어. 아들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런 사소한 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말순은 완전히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일어서서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전을 버린 순간 너희는 나를 버린 거다.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지영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하실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효도했는데. 효도? 말순은 비웃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큰둥하게 와서 일찍 가는 게 효도야. 내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효도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그 유언장 취소 안 하시면 저희 정말 연을 끊을 거예요. 말순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연을 끊어. 나도 그게 더 나아. 바로 그때 현관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어보니 건물 관리를 맡긴 부동산 관리업체의 직원과 변호사가 함께 서 있었어요. 말순은 미리 연락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 어르신. 약속한 시간에 왔습니다.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들과 지영은 갑자기 나타난 변호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들고 있는 서류 가방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변호사가 거실로 들어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의 모든 부동산 관리는 이제 저희 업체에서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작성된 유언장도 법적으로 모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변호사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들인데 왜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의 소유주는 김말순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이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아무와도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영이 울면서 말순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말순은 지영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어.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 부동산 관리업체 직원이 아들과 지영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이 건물에 계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건물 관리는 저희가 전담하게 되었거든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진짜 아들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지 않아. 너희는 이제 남이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김말순 어르신의 재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영이 마지막으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외롭게 죽어도 저희 찾지 마세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나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어. 너희 같은 가짜 가족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들 말이야. 아들과 지영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자 거실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말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마음 바뀌실 일은 없으시고요? 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전혀 없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말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건물 관리를 전문 업체에 맡기고 나니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임대료 수익은 그대로인데 관리하느라 골치 아픈 일들은 모두 사라졌거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나 지영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명절이 다가와도 전을 부쳐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냉대받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말수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장사를 하러 가는 건 아니고 오랜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순자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 앞에서 여러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왔네.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효자라던 아들이 그런 놈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말수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찻집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수나 그 아들놈 그 후로 연락 안 왔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영영 연락 안 올 거야. 돈 못 받는다고 확실해지니까 관심도 없어 하더라고.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말이 아니야. 부모를 뭘로 보는 건지. 그때 옆 테이블에서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간식을 주며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손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손자들이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특히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더욱 그랬죠. 하지만 말수는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자들도 결국 아들과 지영이 키우는 아이들이니까 언젠가는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도 손자들은 안 보고 싶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긴 하지. 하지만 그 아이들도 지영이가 키우는 거잖아. 나 욕하면서 키울 텐데 뭘 바라겠어. 정숙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아들이나 지영에게 전화라도 할까 하며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마음이 한결 평온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어보니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젊은 사장 김철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사과가 들어와서 갖다 드리려고요. 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가져와? 돈은 얼마야? 말순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철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 돈은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가 시장에 계실 때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말순은 철수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이런 게 진짜 정이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말이죠. 그럼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거라. 말순이 말했습니다. 철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철수는 말순을 친할머니처럼 대했고 말순도 철수를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할머니, 명절 때 혼자 계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너희 같은 아이들이 있어서 난 외롭지 않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떠나고 나서 말순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국수 한 그릇이었지만 마음은 든든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 눈치를 보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작 자신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며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핏줄보다 마음이 먼저다.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순자, 영희, 정숙, 철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진짜 가족이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 말이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아무에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는 아들과 지영이 좁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도움 없이는 예전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지영은 매일 후회하며 말순에게 연락하고 싶어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습니다. 말순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욕심과 배신 대신 따뜻한 마음과 진짜 정을 선택한 결과였어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말순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